예, 이번 시간에는 노선 측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선 측량의 정의입니다. 자, 노선 측량하는 것은 도로나 철도, 수로, 이런 관로, 송전선로, 경도같이 이렇게 길이에 비하여 굉장히 긴 구조, 그죠? 그러한 것들을 어떤 설계나 시공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측량을 우리는 노선 측량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노선을 이러한 선정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한 별표 1개 정도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가능한 한 직선으로 해야죠. 그 도로는 어째요? 직선이 편하죠. 곡선보다는 직선이 더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사가 완만해야 되고 토공량, 즉 절도 솜털량의 차이, 이거 공사비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절도 운반거리가 짧고 흙의 운반거리가 짧아야 된다. 이것도 공사비하고 관계 있는 거고요. 배수와 완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나 이런 노선을 만들 때 그 곡선의 종류입니다. 그죠? 수평 곡선 중에 이제 원곡선은 단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반지름 하나인 곡선 하나입니다. 반지름 R로 하는 곡선 하나를 말하고요. 복신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이 이렇게 다른 두 개의 곡선이 섞여 있는 걸 복신 곡선이라고 합니다. 반향 곡선이라면 뭐가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에 곡선이 반대 반향 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반향 곡선. 배양 곡선은 뭐 이렇게 생긴 머리띠 곡선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우리 최전방에 어떤 산들을 가면 굉장히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꾸적꾸적 이렇게 하면서 경사 때문에 이렇게 가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배양 곡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완화곡선이라고 하는데, 완화곡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도로는 직선이잖아요. 그죠? 근데 직선인데 곡선을 안 만들 수 없잖아. 근데 직선을 쭉 가다 갑자기 곡선으로 가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선과 곡선을 연결 짓는 요 사이에 이렇게 직선과 곡선 사이에 완만하게, 직선을 또 곡선을 맞추는 완만하게 해주는 곡선이 있어요. 이걸 바로 완화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완화곡선의 종류와 기능의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별표 한 4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3차 폼선은 철도다. 클로소이드는 뭐다? 고속도로, IC다. 랩니스케이트는 시가전이나 지하철, 그죠? 그러니까 도시철도 같은 것들 사용된다, 이런 얘기고요. 수지곡선은 그다지 출제 비율은 높지는 않은데 얘랑 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원곡선은 철도에 사용되고 2차 포물선은 도로에서 사용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곡선의 계산 문제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곡선에 관련된 모든 공식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곡선을 하나 설치하려면요, 제일 맨 먼저 알아야 될 게 이 I입니다. I. 그리고 반지름 R이 있어야만이, 예를 들어서 컴파스를 그린다 하더라도 반지 R을 결정한 다음에 얼마만큼 이렇게 돌릴 것이냐, 이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I가 안 상태에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주고 각 요소들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곡선의 시작점 BC, 곡선의 끝점 EC라 하고요. 이게 쭉 연결되면 여기 이제 그 도로의 시작점이 하나 있겠죠. 그죠? 네, 도로의 시작점이 있어요. 그럼 도로의 시작점이고 쭉 직선을 쭉 가다가 곡선을 만나게 되는데 연장선 이렇게 그려놔가지고요. 여기서도 끝나는 점에서 직선도로 만나는 연장선 만나는 점이 있어요. 교점 IP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접선장 TL이라고요. 곡선의 길, 곡선장 CL.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외쪽이다, 곡선 바깥쪽이다 해서 외현, 뭐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중앙의 점거다. 그 다음에 여기는 현이다, 뭐 이렇게 부르고요. 이 요소들을 각각의 우리가 구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접선의 길이 TL은요. 자, 이게 I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그렇죠. 2분의 I가 되겠죠. 2분의 I죠. 그럼 저기가 2분의 I면 여기까지 R이잖아요. 탄젠트 2분의 I는 밑변분의 높으니까 R분의 TL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 2분의 I는 R분의 TL이 되므로 T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R 곱하기 뭐다? 탄젠트 2분의 I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별표 5개 정도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곡선장 C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원에 한 바퀴 얼마예요? 2파이R이죠? 그때는 360도일 때잖아. 그죠? 그럼 I일 때는 CL이죠. 그죠? 그러니까, I일 때 CL은 360도일 때 얼마다? 2파이R이다. 이렇게 이제 비례식이 성립이 되죠? 그러면 2로 나누면 이거 180만 남으니까
CL이라고 하는 것은 180분의 파이 R i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곡선장이죠. 자, 이 곡선의 길이 공식도 별표 4개 정도 비율을 차지를 하니까요.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외할 여기 이거 SL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여기까지 길이를 라지 L이라고 한다면 라지 L에서 반지 R을 빼면 되겠죠. 그쵸? 그럼 라지 L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코사인 2분의 i라고 하는 C분의 이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2분의 i는 L분의 R이니까 그쵸? 자, 코사인 2분의 i는 L분의 R이므로 L은 어떻게 돼요? L은 코사인 2분의 i분의 R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R 곱하기 시컨트 2분의 i, 코사인 2분의 i분의 1은 시컨트 2분의 i라고 표기를 하죠. 그쵸? 이게 L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 L에서 R을 빼면 2가 되겠네. 그렇죠? 2 또는 SL이라고 쓴다고 그랬죠? L에서 R을 뺀다. 즉, R 곱하기 시컨트 2분의 i에서 R을 뺀다. 고로 R 가로 시컨트 2분의 i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이 성립이 되겠죠. 이것이 외R 공식인데, 외R 공식도 별표 한 3개 정도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유님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앙점거 M, 여기까지 M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까지 R이죠. R에서 요놈을 빼면 되는데, 요놈은 어떻게 돼요? 이 반지름 R의 수직선분이니까 R 곱하기 각도 있는 쪽 뭐야? 코사인 2분의 i가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여기 R에서 여기 R 곱하기 코사인 2분의 i를 빼면 중앙점거 M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R에서 빼기 하기를 R 곱하기 코사인 2분의 i를 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R 가로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i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중앙정곡값인데 이것도 시험 출제가 한 3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자, 여기까지 현 L이라고도 하고 C라고도 하는데요. 자, 일단 요거의 절반은 어떻게 되냐면 R 곱하기 각도 없는 쪽의 성분이니까 R 곱하기 사인 2분의 i가 여기까지죠. 그놈이 2개죠. 그쵸? 예. 그래서 여기까지 길이 C 또는 L이라고 쓰는데 이거는 R 곱하기 사인 2분의 i. 이게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별표 뭐 1개 정도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개라 하더라도 어차피 알아야 될 걸,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식을 쭉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단국서에서 기본적인 공식들이니까요.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곡선 시점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원래 직선도로를 했잖아요. 여기가 뭔가 시작점이고, 이 곡선의 시점 BC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P까지 거리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아마 주어질 겁니다. 그럼 IP에서 방금 구했던 TL을 빼내면 BC가 되겠죠. 그래서 곡선의 시작점 BC는 IP까지의 거리에서 TL을 빼면 되겠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럼 곡선이 끝나는 점, 종점 EC는 어떻게 그랬어요? 그죠? BC까지 거리에서 곡선의 길이 CL을 더하면 EC가 되겠죠? 그래서 곡선이 끝나는 점은 BC에서 플러스하기를 뭐가 된다? CL이 된다. 자, 이것들도 굉장히 출제 많이 되었어요. BC는 별표 5개 정도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고, EC는 별표 3개 정도로 되는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C단연과 정단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도로를 할 때는 넘버를 20m마다 하나씩 매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시작되는 점이 넘버 1입니다. 이렇게 쭉 가요. 넘버 1, 2, 3, 4, 제로에서 쭉쭉쭉 가다가, 자, 예를 들면 BC 바로 이전에 넘버 20번이 있었다고 칩시다. 넘버 20번이. 그러면 BC를 넘어서 어떤 점 하나에 이게 넘버 21이 성립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C단연 L1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L1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만약에 이제 BC까지를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했더니 BC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48m였다고 칩시다. 그죠? 자, 그러면
넘버 21까지 거리가 얼마야? 넘버 하나에 20m씩 늘어나니까 21 곱하기 20m 하면 21 곱하기 20m 하니까 420m죠? 420m. 아, BC까지가 48m 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400이니까 412m였다고 칩시다. BC까지가 412m. 그러면 넘버 21번이 420m니까 420m에서 BC까지 거리인 412m를 빼면 몇 m 남아요? 8m가 남죠?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C단연이 되겠죠. 이해가 되신가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종단연입니다. 종단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 바로 직전의 넘버가 예를 들어서 넘버 30번이었다고 칩시다. 넘버 30번까지 거리 몇 m? 곱하기 20을 하니까 600m죠? 그죠? 근데 요 이 시점까지 거리가 계산을 했더니 예를 들면 609m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넘버 30번에서 이 시까지 요 거리 L2라고 이거를 종단연이라고 해요. 그럼 종단연은 얼마예요? 이 시 609에서 600을 빼면 되니까 9m가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단연도 중요하고 종단연도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는 종단연 쪽에서 별표 2개 정도의 출제 비율을 보고 있더라. 그래서 2개 다 알아셔야 되겠죠. 자, 이제 곡선을 현장에서 직접 설치하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이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평각 설치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얘가 다 넘버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넘버링이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네, 넘버링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C단연 L1이고요. 그죠? 예를 들면 넘버가 20이었다. 그럼 여기 넘버는 21, 여기 넘버는 22, 여기 넘버는 23, 25. 넘어서 이제 넘버 24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요때 평각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공식은 다 똑같아요. R분의 L에 파이분의 90도인데요. 이때 C단연 평각은 C단연 길이 L1이 들어갈 것이고요. 종단연 평각은 종단연의 길이 L2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몇 m다? 20m씩이니까 이 L이 몇 m일까요? 20m겠죠? 20m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각도를 재는데 이 C단연 평각 델타 1만큼 요 접선에서 델타 1만큼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이게 델타 1입니다. 델타 1. 그리고 요것들이 20m씩이니까 20m 평각만큼 델타를 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종단연 평각 L2니까 종단연 평각만큼 델타 2를 재면 여기까지 딱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방법이라. 그래서 C단연 평각하고요. 종단연 평각 더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20m 평각을 전부 다 더하면 몇 도가 되느냐? 여기가 2분의 i예요. 2분의 i. 그쵸? 그래서 2분의 i와 동일을 해야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이렇게 단곡선 이렇게 있으면 이게 i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i거든요. 똑같거든요. 그죠? 그럼 요것 둘이 더하면 180도잖아요. 그럼 요놈하고 더하면 180도가 되니까 요것 둘이 합친 게 얘죠. 그러니까 요것 둘은 대칭이니까 요놈의 절반이 2분의 i, 2분의 i일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성립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요러한 것들의 공식은 시험 문제가 한 별표 2개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숙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정거법입니다. 네. 중앙정거법은 아까 처음에 요 M1은 공식을 외우셨잖아요. 그죠? 약간 이걸 M1이라고 한다면 M1은 R 가로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I잖아요. 그쵸? R 가로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I. 그 다음에 이 각이 딱 2등분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였어요? 2분의 I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거를 이렇게 긋고요. 이렇게 그어가지고 요 정보 또 하나 이걸 M2라고 해요. M2는 이렇게 하고 보면 얼마예요? 하나, 둘, 셋, 4등분하니까 4분의 i겠죠? 그래서 r 가로 1마의 코사인 몇 분의 i? 4분의 i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놈을 또 이렇게 쪼개가지고 요 정보들을 구하죠. 이렇게. 그죠? 요거는 M3라고 하면 또 몇 등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등분이니까 8분의 i가 되겠죠? 그러니까 r 가로 1마이너스 코사인 8분의 i 이꼴로 되겠죠. 이해가 되신가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왜 4분의 1법이라고 하느냐? 이게 M1에 비해서 M2는 M1의 4분의 1배고요. M3는 M2의 4분의 1배입니다. 그럼 M1의 4, 1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4분의 1법이라고도 한다. 기억을 좀 하시고요. 중앙정거법도 이러한 내용들이 시험에
한 별표 2개 정도의 출제 부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화곡선입니다. 완화곡선. 자, 완화곡선에 용어가 있는데요. 네, 원심력을 고려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차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밖으로 곡선을 이렇게 돌다 보면 차가 이렇게 곡선을 돌다 보면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가려고 그래요. 원심력 때문에.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쪽으로 돌게 하려면 이 바깥쪽으로 약간 높여줘야 되겠죠. 이거를 편물배, 편구배 또는 캔트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곡선불의 탈선 방지라는 거는 차가 이렇게 곡선을 돌다 보면 이 뒤쪽 밖에 안쪽이 여기를 침범하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쪽을 좀 넓혀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폭 슬랙이라고 합니다. 그쵸? 자, 똑같은 말인데 둘 중에 멋진 말이 철도거죠. 캔트, 슬랙.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혼돈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캔트 공식이 나옵니다. 네. R G분의 SV의 제곱이 캔트죠. 그죠? 네. 요것은 별표 한 5개 정도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푸는 문제도 나오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반지 이름을, 곡선 반지 이름을 2배로 늘렸다. 그러면 C는 어떻게 되냐? 캔트가 되냐? 2분의 1로 줄죠? 그 다음에 요것도 2배로 늘고 속도도 2배로 늘려요. 그럼 어때요? 2는 4, 2니까 2분의 4에서 2배로 늘어나죠. C는. 그쵸? 그래서 이러한 비례관계도 물어보고 있더라. 또 확폭도 입실로 2R분의 L의 제곱이다. 이렇게 공식 있잖아요. 이것도 한 별표 3개 정도 보이는 실제로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 공식도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화곡선의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먼저 완화곡선의 정의입니다. 완화곡선 왜 만들었느냐? 차량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릴 때 어째요? 직선부와 이렇게 원곡선 사이에 직선에서 원곡선에 접촉할 수 있도록 완만하게 넣어주는 곡선이다. 그러죠. 그러면 직선부는 처음에 반점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반지름이 무한대였는데 원곡선에 도착하면 반점이 R이죠? 점점 작아져서 원곡선의 완전히 R이 되는 곡선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캔트나 슬랙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곡선부가 급해질수록 캔트나 슬랙이 점점 값이 커질 거니까 처음엔 0에서 점점 커져 원곡선의 값이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곡률이 곡선장에 비례하여 증대되는 곡선의 일종이다. 이것은 일단 알아만 두세요. 내가 뒤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완화곡선의 정의는 별표 1개 정도의 중요성을 보이고 있더라. 그 다음에 완화곡선의 성질인데 방금 했던 내용하고 겹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별표 한 2개 정도 줄제 아니 3개 정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곡선의 반경 완화곡선은 C점에서 무한대, 종점에서 원곡선 R이 된다. 그죠? 그다음 접점은 C점에서는 직선이었고 종점에서 원회에 접한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완화곡선의 연합 곡선의 반경은 처음에는 무한대였고 여기는 R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 곡선이 점점 값이 줄잖아요. 그죠? 이 증가율은 감소율은 뭐하고 같다? 점점 캔트의 증가율과 같아진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 완화곡선의 종점에서 캔트는 뭐하고 똑같아? 그렇죠? 원곡선 캔트와 같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곡률이 R분의 1은 곡선의 길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R분의 1은 곡선의 길이와 비례하고 R은 그 곡선의 길이와 반비례 하겠죠. 이따 뒤에 공식이 바로 나옵니다. 그걸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로소이드 곡선이 나오는데요. 이 곡률 R분의 1이 뭐에 곡선에 비례한데 이때 이 매개변수 A를 이용한 공식이 있어요. A의 제곱은 R분의 L이란 말이에요. 그럼 매개변수가 일정하다면 R분의 1하고 L은 비례하고요. R과 L분의 1은 반비례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곡률과는 비례하지만 곡률 반경 또는 곡선 반경과는 반비례하죠. 그죠? 곡선장하고, 이건 곡선장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공식 기억을 하시고요. 이 공식을 이용한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별표 5개 정도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고, 이 정의도 별표 1개 정도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선 측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